1995년 12월 14일 23번 노선 버스 사고, 사망자 한서구, 기사 강도식. 버스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쪽지를 읽는 순간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구, 바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기사 이름 강도식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막 입사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이 지금은 버스 회사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30년 만에 마주친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복수인가 용서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혹시 알아요? 로또 1등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도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버스회사 회의실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분이십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도식은 의자에 기댄 채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듯 어깨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식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이력서를 도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식은 시선을 서류로 내렸습니다. 한지훈 만 39세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거주.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도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한서구, 유가족 배우자 김미숙, 자녀 한지훈 당시 9세. 30년 전 합의서에 적혀있던 문구가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주소까지 똑같았습니다. 도식은 이력서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운전 경력이. 도식의 목소리가 나오다 말았습니다. 지훈의 눈매를 보는 순간 또 다른 장면이 스쳤습니다. 영안실에서 울고 있던 9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은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창립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제복을 입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라고 적힌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도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바닥에 고였습니다. 얼굴에 물을 적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낡은 23번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자신의 모습. 커브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순간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버스가 기울어지던 그 느낌.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드레일이 찌그러지는 소리.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좌석에서 튕겨나오는 모습. 그리고 중앙 통로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진 한서구. 아저씨, 아저씨.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살 지훈이 아버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의료진의 차가운 목소리.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작은 소년. 도식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조사관과 회사 변호사, 보험사 직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빗길이었고 정비 상태도 문제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도식은 과속 항목 앞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가 준비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미숙, 자녀 한지훈 9세. 그 이름들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도식이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젊은 기사에서 이제는 회사 사장이 된 모습.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도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식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형 면허 취득 후 10년 정도 됩니다. 지훈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주로 어떤 차량을 몰아보셨나요? 화물차와 시내버스 경험이 있습니다. 도식은 질문지를 보는 척하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 의미 없는 선만 그어졌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생각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지훈의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면접은 이상입니다. 도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평가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지훈의 이력서를 슬그머니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서류와 분리해서 서류철 맨 뒤에 꽂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고지에 줄지어 선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런 버스들이 있었습니다. 도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숙명일까? 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무렵 도식은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면접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식이 책상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팀장이 서류들을 정리해서 내밀었습니다. 도식은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평가표를 찾았습니다. 운전 경력 우수, 서비스 마인드 탁월. 동료들의 평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어떤가요? 도식이 지훈의 평가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대형 면허에 화물 운전 경력까지 갖췄고요. 최근까지 무사고예요.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지원자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화면에는 기사 이탈률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신규 채용을 못하면 연말까지 힘들어집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도식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어두워진 차고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추가 신원 조회를 해보죠. 도식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신원 조회요?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미 기본 조회는 다 끝났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도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팀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용 일정표에 작은 별표를 그어 넣었습니다. 늦은 밤 사장실에는 도식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책상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도식은 서랍 가장 안쪽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갈색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1995년 23번 노선 교통사고 관련 서류. 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열어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유가족 자녀 한지훈 9세. 그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9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자신 회사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장 가장 위 칸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영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사 채용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사고율은 어쩌시겠어요? 안전관리부서장이 반박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화면에 또 다른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경고선을 넘나드는 수치들이 보였습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 보시죠. 스크린에 지원자들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한지훈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수한 분입니다. 팀장이 개별 평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도식은 회의 테이블 위에서 볼펜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의견이 귓가로 흘러갔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네요. 안전 운전 경력도 좋고요. 도식은 볼펜을 멈췄습니다. 승일란을 바라봤습니다. 채용하죠. 도식이 조용히 말하며 서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지훈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미진버스 운수 기사 채용 최종 합격. 지훈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미숙을 불렀습니다. 왜? 미숙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왔습니다. 문자 왔어요. 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숙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작은 글씨를 찌푸린 눈으로 읽었습니다. 합격이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합격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은 싱크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교통비랑 점심값은 걱정하지 마. 미숙이 봉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교통카드와 낡은 안전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새 제복을 받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깨선을 맞춰봤습니다. 소매 길이도 확인했습니다. 잘 맞네요. 지훈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정식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육장에는 다른 신입 기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안전 교육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 영상도 나왔습니다. 지훈은 공책을 펼치고 주요 내용을 적었습니다. 승객 안전이 최우선, 방어 운전 철저히.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실습장에서는 교육용 버스에 올라 연습했습니다. 승하차 동작을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정류장 정차 위치도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으세요. 교관이 옆에서 지시했습니다. 지훈은 페달에 발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좋습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지우는 본사 건물을 지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중년 남자를 봤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첫 배차 근무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정식 기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신규 기사 교육이 끝난 다음 주 버스 회사 로비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량 옆면에 지역 방송국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옮기세요. 스태프 한 명이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내렸습니다. 뒤따라 조명 장비를 든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서진 PD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취재 협조 요청서입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말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30년 전 23번 노선 버스 사고 관련 취재. 제목을 보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잔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 이름과 노선 번호가 여기 있어요. 서진이 손가락으로 관련 부분을 짚었습니다. 회사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리된 문서를 함께 건넸습니다. 2층 사장실에서 도식이 CCTV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마이크 커버에 탐사 프로그램 로고가 보였습니다. 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안전관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로비로 내려가세요. 도식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응대하겠습니다. 오민석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도식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받으라고 하세요. 통화를 끝낸 도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민석이 PD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홍보 브로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안전 시스템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민석이 형식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사고 운행률이 높아요. 차트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언이 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퇴직 기사분들과 전직 관리자분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시 정비 예산 문제가 있었나요? 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배차 압박은 어땠고요? 질문 리스트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민석은 페이지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진의 눈길이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교관과 함께 실습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실제 23번 노선을 따라 도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언덕길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교관이 옆자리에서 지시했습니다. 지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커브 구간에서는 더욱 조심하고요. 교관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표시된 지점보다 더 일찍 감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쥐고 집중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건물을 나온 서진은 1층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회사 연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대 사장들의 사진도 나란히 있었습니다.
현재 사장 강도식의 사진 아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꺼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찾았습니다. 당시 기사 강도식 당시 20대 중후반. 두 정보를 대조해 봤습니다.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서진은 붉은 펜으로 연결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편집실에서 서진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사고 당시 신문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희생자 명단 일부도 보였습니다. 현재 회사 홍보 영상과 겹쳐서 재생했습니다. 사장 인터뷰 화면도 함께 봤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사와 현재 사장이 같은 사람이네.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조정하며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내레이션 대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한 버스 기사가 한 가족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 다음 문장을 이어 썼습니다.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집 작업이 깊어질수록 서진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늦은 밤 회사 주차장에서 지훈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승합차가 천천히 회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량 측면의 탐사 프로그램 로고를 잠깐 읽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내일 운행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단독 배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혼자서 버스를 몰게 됩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운행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지훈이 정식 기사로 첫 배차를 받는 날 아침, 강도식은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로 나왔습니다. 출발 준비 중인 버스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행표를 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식은 버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계기판을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이드미러 각도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사장님. 지훈이 놀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첫 출근이네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은 지훈의 유니폼 상의를 살펴봤습니다. 명찰 위치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잠깐. 도식이 손을 뻗어 명찰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단추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도식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도식이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첫 운행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3번 노선 정류장별 출발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운전대 옆에 붙여뒀습니다. 차고지 게이트를 통과해 도로로 나섰습니다. 빈 좌석들 사이로 손잡이들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지훈은 발판 상태를 눈으로 점검했습니다. 문턱 주변도 살펴봤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승객 한 명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아, 고마워요. 승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 안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운대 언덕길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낮은 단으로 뒀습니다.
내리막 구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한중간 정류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카드 단말기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노인이 허리를 구부리려 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주워 건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비어있는 앞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차하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하차 벨 위치도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앞쪽에 달린 기사 명찰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보이는 지훈의 옆얼굴도 관찰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 접어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23번 노선 버스 사고, 기사 강도식. 노인의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종점에 가까워졌을 때 노인이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운전석 옆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손으로 종이 쪽지를 계단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승객들의 하차 정리에 바빴습니다. 운행 시간도 체크해야 했습니다. 종이 쪽지는 즉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차고지로 복귀한 지훈은 차량 점검을 마쳤습니다. 운전석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펼쳐봤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23번 노선 버스 사고, 사망자 한서구, 기사 강도식.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끝부분에는 장례식장 주소도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좁은 부엌 식탁에 종이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숙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미숙이 다가와 안경을 썼습니다. 날짜와 노선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여줬습니다. 사망자 이름 부분도 짚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에서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아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종이를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난간에 걸어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방 안장롱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30년 전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도 나왔습니다. 합의금 수령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까지 차례로 펼쳤습니다. 날짜가 맞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선 번호도 똑같고 남편 이름과 운수회사 이름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훈은 상자와 종이 쪽지를 번갈아 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995년 12월 14일 23번 노선 사고를 입력했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몇 개 나왔습니다. 당시 기사 강도식, 이후 재교육 후 운행 복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대표이사 강도식 소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현재 사장의 얼굴과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면접 때 마지막에 들어와 앉았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차고지에서 자신의 명찰을 정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이 그 기사예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친 운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지훈이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23번 노선 배차표에 적힌 시간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운행 전 점검표를 더욱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손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계기판 경고등이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바로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지훈이 정비사에게 점검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첫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대 첫 노선에서 지훈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정류장마다 대기하는 승객들의 줄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정류장 접근 시 속도를 천천히 줄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내부 손잡이와 발판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지훈이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모차를 든 승객이 있으면 더 오래 문을 열어뒀습니다.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도로 표면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와이퍼를 켰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해운대 주요 구간 언덕길 커브에 진입하기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평소보다 더 낮췄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짧게 여러 번 밟았습니다. 타이어의 접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앞차와 거리를 넓게 유지했습니다. 커브 바깥쪽 차선에 바짝 붙어 운행했습니다. 기사님,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뒷좌석 승객 하나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커브길 앞쪽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익.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며 버스 쪽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아! 승객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즉시 비상등을 켰습니다. 핸들을 미세하게 틀어 차선을 조금 비켜나갔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지 않았습니다. 엔진 브레이크와 페달을 병행해 사용했습니다. 버스의 움직임을 안정시켰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급제동 충돌도 막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좌석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휴!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살았네요.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아까 속도 늦춰주신 게 다행이었어요.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언덕길 빗길에서 기사님이 미리 속도를 줄여줘서 모두 무사했네요. 영상과 함께 설명을 달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23번 버스 번호판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기사 이름 명찰도 함께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앱에도 공유되었습니다. 진짜 프로 기사네요. 요즘 이런 분 정말 드물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회사 홍보팀이 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기사 아닌가요? 홍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회수와 댓글 수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팀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는 드물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략 문서를 만들어 도식에게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본사 대강당에서 사내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모범 운전자 표창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도식이 단상 앞에 서서 상장과 포상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동료 기사들과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도식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식이 상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포상금도 함께 건네받았습니다. 상장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로고도 선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같은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찍혔습니다. 객석 뒤편에는 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나온 상태였습니다. 보호자 허가를 받고 왔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 틈을 헤치지 않고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장 맨 뒤쪽에는 윤서진 PD가 서 있었습니다. 초청장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촬영용 카메라로 무대 위 장면을 담았습니다. 객석 반응도 번갈아 촬영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상을 받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복도에서 강도식과 마주치는 짧은 장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상장을 들고 서 있는 지훈의 뒷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사용할 소중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표시해뒀습니다. 지훈은 상장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 14일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23번 버스를 몰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이너스. 포상식이 끝난 지 며칠 뒤 이른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의 반지하 집 골목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 바닥에 미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급하게 달려가 미숙을 흔들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 지훈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방금 발견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아프신 곳이 있으셨나요? 심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지훈이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미숙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훈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지훈은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2번 동의서였습니다. 시술 설명서도 있었습니다. 예상 비용이 적힌 견적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원 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산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옆 대기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탐사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30년 전 버스 사고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23번 버스 잔해가 보였습니다. 희생자 명단 일부도 나왔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유가족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멈춰 선 한 가족의 시간. 자막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다음 자막이 떴습니다. 지훈이 번호표를 손에 쥔 채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뜬 1995년 12월 14일 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3번 노선 번호도 봤습니다. 아버지 사고와 똑같았습니다. 화면 한쪽에 당시 기사 이름이 짧게 나왔습니다. 운수회사 명칭도 함께 보였습니다. 지우는 손에 든 병원 접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5번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지훈이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2번 수속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회사 사무실에는 팩스와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사장님, 급한 공문입니다. 비서가 도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공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인터뷰로 받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회사 입장 표명 없는 상태로 방송한다. 마지막 문장이 도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오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급히 와보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도식이 공문을 건넸습니다. 민석이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전직 차고지 소장 장기호 씨 증언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옛 정비보고서 사본도 있고요. 운행기록 일부까지 갖고 있다고 하네요. 도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부 서버에서 오래된 데이터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설명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도식은 즉시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외부 위기관리 컨설턴트도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여러 항목을 써내려갔습니다. 방송 협조 수준, 공식 사과 범위, 법적 리스크, 제도 개선 약속, 형사사건으로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재수사는 어려워요. 컨설턴트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여론과 도의적 책임을 고려하면 다릅니다. 공개적인 인정과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도식이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건너편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출입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자신은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는 지훈이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식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병원 1층 카페에서는 윤서진 PD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컵과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고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서도 있었습니다.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콘티 일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직접 이 자료를 건넬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방송 일정과 회사 측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메일함에 또 다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최종 편집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였습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추가 해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부분이 그대로 방영된다. 그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질의서 각 항목을 읽었습니다. 각 문항 옆에 손글씨로 답변 방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범위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마이너스. 방송 예정일을 사흘 앞둔 오전, 강도식은 사장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갈색 사고 서류 봉투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새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도 옆에 두었습니다. USB 메모리가 담긴 파일까지 하나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취소해 주세요. 도식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외부 미팅이 있으신데요. 다음으로 미루고요. 차를 병원 쪽으로 대기시켜 주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은 상의 주머니에 명함 지갑을 넣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한 도식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전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병실이신가요? 김미숙 환자분이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405호실이네요. 서류를 잠시 맡아주실 수 있나요? 도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식은 병실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에 적힌 김미숙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곧 종료됩니다. 병원 방송이 들렸습니다. 도식은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회가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 출입증을 목에 건 지훈이 걸어왔습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봉투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걸 드려야겠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훈이 망설이며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도식은 자신의 양복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장기호 전 차고지 소장의 자필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가 진술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유가족과 회사, 방송국의 판단에 맡겨야 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 앉은 지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경찰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비 이력도 있었습니다. 운행일지 사본까지 차례로 나열했습니다. 합의서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장기호가 최근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 지시에 따라 정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23번 노선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현장 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장기호의 책임 인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식에 잡힐 진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저녁 빗길에서 과속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솔직했습니다. 해운대 커브 진입 지점에서 속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운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정비 상태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언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회사 법률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축소시킨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사사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차원의 유가족 지원 확대를 주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정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날 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꺼낼지도 생각해봤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준비하는 사이 봉투를 서랍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대신 입원비와 치료비를 계산해봤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근무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윤서진 PD는 도식의 추가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수락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장비를 사장실로 옮겼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식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질문했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식이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운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력도 말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진은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편집 메모에 기록해뒀습니다. 편집실로 돌아간 서진은 내레이션 대본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어디에 있을까? 기존 문장 뒤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도식의 현재 직함과 회사 내 위치를 소개했습니다. 유가족 장학기금 계획도 설명에 넣었습니다. 안전제도 개선 약속까지 포함했습니다. 사건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확장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책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도식은 자필 진술서 사본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장학기금 운영 계획서도 책상에 놓았습니다.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자문역으로 남아 직원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직무전환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빈 사장실에서 불이 꺼진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진짜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식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마이너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다음 날 아침 부산 도심 주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프로그램 하이라이트가 재생되었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 14일 사고 현장 사진이 짧은 클립으로 나왔습니다. 희생자 명단 일부도 화면에 떴습니다. 현재 회사의 안전 대책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유가족 장학기금 신설 계획도 나왔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23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회사구나. 한 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회사 홈페이지에는 공식 입장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사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첫 문장부터 명확했습니다. 향후 5년간 차량 정비 예산 확대 계획이 구체적 숫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운행 전 점검 강화 방안도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근무 시간 단축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모는 23번 버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몇 명은 탑승 전 운전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이름이 적힌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본 분이네. 승객 하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 전광판에 재생되는 안전 캠페인 영상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버스 내부 모니터에서는 새로 제작된 교육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도식이 양복 대신 현장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고지와 정비소를 돌아다니며 점검표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비사와 기사들에게 직접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장학기금 서류를 정리해 전달하는 모습까지 자막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진짜 달라졌네요. 한 승객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식은 이제 안전자문형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장실이 아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근무로 차고지와 정비소를 돌았습니다. 기사들의 근무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량 점검 결과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정비사가 보고했습니다. 승인합니다. 도식이 즉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타이어 교체 주기도 앞당기죠.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미숙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몇 걸음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미숙이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괜찮아요.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병실 창가 작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저축계획표까지 작성해뒀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근무 계획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도 와 있었습니다. 버스 노조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교통안전제도 개선이 주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통계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 사례가 담긴 책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패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23번 노선 사고 희생자들을 비롯한 여러 교통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정비 예산 확보가 우선이죠. 교통 전문가가 의견을 냈습니다. 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해요. 노조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23번 야간 노선을 마치기 전 마지막 해운대 언덕길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일정한 리듬으로 가로질렀습니다. 지우는 속도계를 평소보다 더 낮은 구간에 유지했습니다. 커브 진입 전 도로 표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각도로 커브를 돌아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 운행을 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좌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실 한쪽 벽에 새로 설치된 액자가 있었습니다. 기억과 약속의 공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 안에 희생자 이름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액자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한석우라는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그 옆에 적힌 다른 이름들까지 차례로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23번 노선 운행을 떠올렸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른 새벽 첫 차 운행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차고지 입구에서 지훈과 도식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고지 안쪽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가 천천히 시동을 켰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정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점검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23번 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사이드미러 각도도 맞췄습니다. 오늘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23번 버스가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진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이너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강도식과 한지훈,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라는 무거운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닌 책임과 용서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도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고, 지훈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전운전에 대한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하루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